안녕하세요. 이번 주 통계학 수업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점 뭔가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출석 확인 과제 보니까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번에 그 추정하고 검정과 관련된 그 정규 분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 있는 용어들 위주로 잘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용어를 나중에 오늘 수업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 더 중요한 용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정확히는 한 가지예요. 저번에 제가 유의 수준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고 가셔야 될 용어 중에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p-valu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는 그냥 probability, 확률의 p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유의 수준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유의 확률이 뜻하는 정의가 뭐냐? 정의가 굉장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정의가 지금 구한 표본보다 모집단의 특징에 더 맞지 않는 표본이 나올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구한 표본보다 더 모집단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거 맞지 않느니 어떻게 보면 납불이죠. 납불 표본이 나올 경우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 p-value라고 하는 게 0.005라고 하는 수치가 있고요. 요게 1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1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2번이 p-value가 0.5다라고 해보죠. 자, 그렇다면 0.05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어떤 표본을 구했는데 x1이라고 하죠. x1이라고 하는 표본을 구했는데 이 표본보다 모집단의 특징에 더 맞지 않는 표본이 나올 경우가 0.00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x1은 모집단에 가깝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모집단과 멀리 있는, 한마디로 맞지 않는 납불 표본일 확률이 더 높을까요? 그에 반면 0.5라고 하는 x2가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은 잠시만, 0.5는 너무 세다. 0.3 정도라고 하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0.3이 아니고 제가 그 강의의 편의상 0.7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x2라고 하는 거는 x2보다 모집단의 특징에 더 맞지 않는 표본이 나올 경우가 0.7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 x2보다 더 나쁜 표본이 나올 확률이 0.7이라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자, 요거를 한번 그 어휘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x1은 뭡니까? 이미 충분히 모집단 특성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모집단 특징을 따를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악필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제 말을 잘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악필로 쓰는 거지, 저 글씨 나름 잘 씁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하도 글씨를 엉망으로 쓰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죄송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요게 여러분들 저번에 배우셨던 그 정규 분포상의 확률에 있어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 저번에 신뢰도도 배웠고, 제가 그 필기 요약본에 책택력 이런 얘기도 적어놨잖아요. 기강력이라는 말도 적어놓고,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p-value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한다면은, 요 p-value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검정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검정 때. 자, 검정 때 쓰이면은 중간엔 뭐가 있다 그랬죠? 중간은 제로인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H0는 뮤는 뮤제로라고 하는 가설일 때예요. 한마디로 뮤는 뭐 60kg이냐 라고 한다면 이 뮤제로가 60이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요 1번 케이스를 보죠. p-value가 0.005라고 합니다. 0.005. 한마디로 요 x1보다 뭡니까? 모집단의 특징이 더 맞지 않는 표본이 나올 경우가 0.005밖에 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답이 되는 그림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른쪽을 기준으로만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양측 말고요. 양측 말고 오른쪽으로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상단측 검정만. 자, 그렇다면은 요게 0.005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 x1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 x1보다 더 맞지 않는 표본이 나올 경우니까 더 오른쪽이겠죠. 그쵸? 자, 그에 반면 요게 1번이고요. 2번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번인 경우는 얘보다 더 맞지 않을 확률이 0.7이네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0.7인 x2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요 뮤제로라고 하는 게 양쪽과 관련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까 상단측 말고 그냥 다시 양측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예시를 0.7로 들어가지고. 자,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쁜 표본이라고 하죠. 나쁜 표본. 한마디로 모집단의 특징에 맞지 않는 표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여기 반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0.3이죠. 그쵸? 그러면은 x2보다 더 모집단에 맞지 않는 표본이 나올 경우는, 예를 들어 p-value가 0.7이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0.3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한마디로 요 x2라고 하는 게 뭡니까? x1보다 더 뮤 쪽에 있게 되죠. 그쵸? 중앙에 더 위치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x1은 이미 충분히 나쁜 표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p-value가 0.05일 때. x2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p-value가 0.7일 때 모집단의 그 모평균, 이게 모집의 특징을 모평균이라고 한정하죠. 그럼 모평균에 더 가까울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x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있던 걸 좀 더 연장해 보죠. 요거를 g로 바꾸게 되면 요게 0이 되고, 요 x1이 쭉 따라와서 여기가 gx1 바가 되겠죠. 그냥 요거 평균이라고 합시다. x1 바가 되겠죠. 그쵸? 여기일 때 요만큼의 확률이 0.005라고 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p-value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위에 유의 수준은 그러면은 여기서 왜 대비되는 용어로 쓰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저번에 저 유의 수준에 근거해서 그 G값에 따라서 기각을 한다, 채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저번에 여기에 G 0.01은 정확히 0.005죠. 0.005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여기가 1.96인 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쵸? 그럼 제가 지금 0.005로 했으니까 사실 요 점 자체가 요 놈인 거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지금 요 G x1 바를 예를 들어 양측 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여기가 g 0.005, 한마디로 저번에 g 2분의 알파에서 알파가 0.01이라고 했을 때 1.96의 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은 2분의 알파는 1.96이 아니죠. 이건 0.02일 때죠. 그쵸? 0.01일 때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그 값을 헷갈리네요. 요거는 이제 2.576, 그쵸? 2.576 값을 가질 때네요. (2.576) 값을 가질 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여러분들 저번에 요 G
2분의 알파하고 gx1 바라고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한마디로 이게 크냐 이게 크냐에 따라서 억셉이냐 또는 리젝이냐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쵸? 예를 들어 gx1 바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g2분의 알파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2.576보다 큰 값이죠.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한마디로 크면은 기각, 리젝. 만약에 이게 더 작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억셉을 한다고 했죠. 그쵸?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용어가 0.005라고 하는 값보다 p밸류가 크냐 아니면은 작냐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쵸? 한마디로 얘는 뭡니까? 얘는 축의 값 개념으로 본 거고요. 여기로 움직이는 축의 값 개념으로 여기에 위치하는 값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억셉하고 기각을 나뉘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의 면적, 확률 값을 가지고 리젝이냐 억셉이냐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볼 거냐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값을 구하면 어차피 요 g값을 알아야지만 p밸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요거를 기준으로 하냐 요거를 기준으로 하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단순히 그냥 g값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것보다 얼마가 더 안 좋을 표본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확률을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확률을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gx1 바가 2.576이다 라고 하는 의미야. p밸류가 0.005다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p밸류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표본이 더 모집단에 근접한 건지 아닌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통계 수업을 배우면서 지금 보니까 대충 뭡니까? 0.01 유의 수준 알파는 0.01 양측 한마디로 g2분의 알파에서는 2.576이고, 예를 들어 알파는 0.05라고 했을 때 양측 g2분의 알파에서는 1.96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외워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g값이 2.5보다 크면은 되게 오른쪽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는 1.96보다 더 오른쪽에 있구나 라고 한다면은 되게 그 중간하고 멀리 있구나, 모평균에 비교해서 표본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인지할 수 있지만, 단순히 요 p밸류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뭡니까? 직관적으로 조금 덜 떨어지는 지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거를 억셉을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 라고 하는 거는 축의 값을 보고 할 수도 있고 확률 값을 보고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는 것보다 알파하고 p밸류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p밸류가 알파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리젝이고요. 알파보다 p밸류가 크다고 하면은 얘는 억셉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알파가 0.01이라고 했을 때 p밸류가 0.05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더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더 오른쪽에 위치해서 여기가 더 좁은 범위로 0.005의 값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반면에 여기 왼쪽에 0.01보다 큰 0.05 수치를 갖는다고 하죠. 0.05 p밸류가. 한마디로 알파보다 큰 거죠. 그러면 더 왼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억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g2분의 알파가 gx1 바 g2분의 알파가 gx1 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거 어떤 건 알파로 쓰고 어떤 건 2분의 알파라고 쓰는데, 요거는 양측 검정이냐
또는 상단측 검정이냐 하단측 검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요 P밸류로 할 때는 2분의 알파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알파라고 합니다. 양측이든 상단측이든 하단측이든. 왜냐면은 양측의 경우에는요. 이미 P밸류를 여기 양쪽을 다 더해서 P밸류를 계산을 하게 돼요. P밸류를. 그럼 어차피 요거 2분의 알파 줬던 거 합쳐가지고 알파라고 놓기 때문에 우리가 요 확률로 볼 때는 알파하고 P밸류를 우리가 비교하는 개념으로 가고요. 요 추계값 기준으로 갈 때는 요게 2분의 알파인지 아니면 G 알파인지를 확실히 해야겠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G 2분의 알파, 여기도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한쪽만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만 알파로 보겠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는 G 알파 또는 여기만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알파가 돼서 G 마이너스 G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추구값을 봤을 때는 요 G 2분의 알파냐 G 알파냐가 확실히 결정이 나야지만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계값을 봤을 때는 G 2분의 알파인지 알파인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G 2분의 알파보다 G X1바가 크면은 얘는 이제 리젝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억셉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확률일 때는 P밸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리젝이고요. 만약에 비교 대상이 축인 경우에는 요것보다 크면 클수록 리젝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그냥 알파인 유의 수준 알파인 값에 대응되는 요 추액값이 G 알파라고 하고요. G 알파라고 하고 어딘가에서 대응된 여기가 G X1 바고요. 여기가 여기가 GX2 바라고 하죠. 그러면은 요 빨간색의 넓이에 해당하는 P 밸류와 여기 주황색에 해당하는 P 밸류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하죠. 1.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알파라고 하는 유의 수준의 비교해서 P 밸류 P 밸류 1은 알파보다 작고 P 밸류 2는 알파보다 크겠죠. 그쵸? 반면 G 알파라고 하는 거는 G X1 바보다 크고 G X2 바보다는 작겠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다? 결과적으로 이쪽은 우리가 억셉 채택을 하고 이쪽은 뭐다? 리젝 기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를 채택하고 뭐를 기각하느냐? 귀무가설을 H0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검정 문제에서는 요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같이 요 G값하고 알아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말인데 추계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확률값으로 비교를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요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저번 시간이랑 비슷하게 추정하고 검정에 대해서 한번 더 풀어보고 유의 확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216페이지에 문제 5.5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제조회사에서 매달 팔리는 상품의 평균량을 추정하자고 한대요. 모평균은 매달 5,65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700개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모평균이 5,650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현실에서는 저게 모평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목표치가 5,650개다. 생산 목표치가. 또는 판매 목표치가 5,650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평균을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700개래요. 근데 과거 20개월간 판매고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해본다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이 모평균으로부터 210개 이하의 차이를 보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지금 추정 문제인지 검정 문제인지 조금 헷갈릴 문제인데 추정하고 검정을 이제 이게 추정 문제인지 검정 문제인지는 딱히 신경 쓰지 말고 문제 자체를 우선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모평균은 매달 5,650개라고 합니다. 뮤는 5,650개라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모표준 편차 시그마는 700개래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표본을 뽑는다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어떤 걸 따르나요? 5,650에 루트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여러분들 이거 과거 10개월간의 판매고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다는 얘기를 매달 추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한마디로 10개를 추출한 거예요. 10개를. 그래서 요거는 죄송합니다. n은 이제 1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700의 스퀘어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이 요 어떤 표본 평균을 그 x1이라고 하죠. x1, 그러니까 10개를, n은 10개인, n은 10인 x1을 뽑아냈더니만 뮤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210개 이하의 차이를 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모평균부터 210개니까 5,600에다가 210을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5860이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5860개 이하의 차이를 보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210개 이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상으로는요, 사실상. 그쵸? 자, 그렇다면은 문제상으로 봤을 때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210개니까 마이너스 210이면 얼마인가요? 5440 요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확률을 뭘 구하면 될까요? 여기 요 넓이를 구하면은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 구할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선 n은 10이기 때문에 사실 n이 30보다 큰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쥐분포를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데 그냥 쥐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우선은요. 여러분들은 우선 저한테 요 정규분포만 배웠으니까요. 자, 그럼 얘를 쭉 가면은 여기가 0이 되고 쥐값은 어떻게 될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한마디로 루트 10분의 700의 x 바 마이너스 5650이 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5860이든 5440이든 요 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10이 되겠죠. 그쵸? 루트 10분의 700 플러스 마이너스 210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값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0.95 정도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거요. 0. 플러스 마이너스 0.95예요. 그러면은 요 값이 여기 내려와서 플러스 0.95가 되고요. 요 값이 내려와서 마이너스 0.95 값이 되겠죠. 자, 그럼 G에서 여러분들 요 넓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를 보려면은 여러분들 뒤에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쵸? 여러분들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맨날 혀가 꼬이긴 하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 페이지 397페이지를 봐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0.95일 때 대략적으로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럼 0.95 값을 보면요, 여러분들 0.8289죠.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끝까지부터 해서 0.8209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을 빼줘야 됩니다. 요 값을. 그러면은 요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0.8209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요거 저번에 누가 계산 학생분들 어려워하시길래 자, 여기까지가 주황색 넓이까지가 0.82 맞나요? 0.8209? 8289 죄송합니다. 0.8289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요만큼이 빠져야 되잖아요. 요만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똑같죠? 그쵸? 그럼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1에서 요 주황색 넓이 0.8289를 빼주면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를 빼주면은 0.171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0.8289에서 0.1711을 빼줘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0.8289에서 0.171을 빼야 되기 때문에 0.657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요 넓이는 0.6578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뮤가 중간에 있고 x바가 예를 들어 210 차이로 뭐 양쪽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쵸? 사실상 이 문제는 모평균 추정 문제보다는 사실은 검정 문제에 활용하기 좋은 형태의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는 사실 여기 5.5번 문제처럼 모평균이 나오면 안 되죠. 표본 평균이 나와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5.5 문제는 조금 이상한 문제인데 사실 검정에 더 어울리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p-value 어떻게 될까요? p-value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검정 문제라고 보고 귀무가설은 뮤는 5650이다. 그리고 대항가설은 뮤는 5650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표본 x1이라고 하는 놈을 띡 뽑았더니만 표본 평균이 5,000 예를 들어 5,840이 나왔다 라고 하죠. 그리고 x2는 5,950이 나왔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요 x1하고 x2가 요 위에 그림에서 어디에 위치할까요? 5,840은 이쯤에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5,950은 이제 한 이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요거 그대로 내려가면은 5,950은 여기에 있고요. 한마디로 G, X2 반은 여기에 있고, 이제 G, X1 반은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요 gx1 바는 요 0 플러스 마이너스 0.95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유의 수준을 요 정도 수준으로 잡게 된다면은 gx1 바는 억셉이고요. gx2 바는 뭡니까? 리젝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0.6578 정도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본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파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알파는 0.1, 알파는 0.05, 알파는 0.01 수준에서 본다고 했죠. 요거는 신뢰 수준은 뭡니까? 99%냐, 아니 90%냐, 95%냐, 99%냐에 대응되는 용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0.01, 0.1이라고 한다면은 요 넓이가 0.9라는 얘기겠고요. 그쵸? 만약에 알파는 0.05라는 얘기는 요 사이 넓이가 0.95라는 얘기겠고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0.01은 요 사이 넓이가 0.99다 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런 것처럼 이 문제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표현 평균이 요 안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채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한 표본은 요 모집단인 모평균이라고 하는 5650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 얘처럼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얘를 따르지 않을 확률, 한마디로 대안가설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니까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5841대하고 5950인데 5840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얘는 뭡니까? 채택이겠죠. 그쵸? 그럼 5950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럼 루트 10분의 700 아까 g 값이요. 5950 마이너스 5650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여러분도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위에는 300이죠. 그쵸? 300이고 700 나누기 루트 10을 하면은 대략 221입니다. 그러면 300 나누기 221은 1.357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 감으로 봤을 때 요거 채택인가요? 리젝인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G 알파 값에 대해서 0.05 값도 보고 G 0.01 값도 봤을 때 요거는 몇이었습니까? G 얘도 2분의 알파일 때 1.96이고 얘는 2.57 정도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뭡니까? 이 안쪽에 있다라고, 한마디로 요 안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봐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페이지 397페이지에 부록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양측 검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G2분의 알파를 보게 되면 되는데 G2분의 알파일 때 0.10을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1.645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1.645 한마디로 G 2분의 알파 0.01일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값은 여러분들 계속 봐봤다시피 몇입니까? 0.5대니까요. 1.96이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무슨 값입니까? G 2분의 알파는 2.576이 나오네요. 57 그냥 57이라고 할게요. 2.57. 자, 그렇다면 1.357은 지금 얘들 세 개와 비교해서도 더 안쪽에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5950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요 알파 기준 내에서는 얘도 한 300 차이 나지만 그래도 모집단에 따른다, 한마디로 억셉한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G는 1.357일 때 한마디로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GX2바가 1.357이죠. 그쵸? 그럼 P밸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P밸류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 더 좋지 않을 확률이 나올 값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397페이지에 GX2바는 1.357이죠. 그럼 1.36으로 대충 해봅시다. 그럼 1.36 값은 1.36 값은 0.913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만큼이 0.9131이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요 1.357보다 1.3 1.36, 0.9131보다 안 좋을 확률은 1-0.9131. 1-0.9131은 0.0869죠. 그쵸?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아까 여기에 양쪽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알파는 0.01일 때 G2분의 알파는 0.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0.01인데 0.01일 때 이게 2분의 알파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0.5죠. 그쵸?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G2분의 알파인 지점에서는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0.08은 0.05보다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기각한다, 억셉한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여러분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측 검정에서는 P밸류를 뭐 이쪽에 똑같이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1.357이잖아요. 그쵸? 그럼 2 곱하기 P밸류하고 알파하고 비교를 해서 그 구하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검정 문제에서 그 채택을 하냐 기각을 하냐 문제는 요 추계값 G값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유의 확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대응되는 거를 이제 몇 가지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페이지 232페이지를 보시면요. 모평균의 추정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잠시만요. 자, 페이지 272페이지를 가시면은 모평균의 검정이 있습니다. 검정. 자, 그리고 페이지 239페이지를 가시면요. 모평균 차의 추정이 있고 페이지 288페이지를 가시면은 모평균 차의 검정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계속 제가 나가는지 알겠죠? 그쵸? 그리고 페이지 248페이지 모비율의 추정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모평균을 잡았는데 여기는 모비율이라고 하는 비율 특성을 가지고 추정과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84
모비율의 검정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거만 보더라도 요 책의 구성을 좀 이상하게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요거를 사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를. 근데 모비율의 검정은 오히려 모평균 차이 검정보다 앞에 있죠. 자, 그리고 남은 거가 뭘까요?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251페이지 모비율 차의 검정, 차입니다. 차, 평균차, 비율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99페이지를 가시면은 모비율 차에 검정 문제가 있다 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한 세트고요. 요거 요렇게 한 세트고 요거 요렇게 한 세트고 요거 요렇게 한 세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한테 계속 요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신 거고요. 이제 이것들이 점차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이 어떻게 되느냐? 자, 평균이 대상이었던 게 비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평균 차이라고 할게요. 디퍼런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비율 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얘는 계속 x바라고 하는 거 평균을 잡고 싶은 거고요. 요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p 햇이라고 하는 모 비율이라고 생각해 보죠. 요것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원래 걸로 합시다. 평균 뮤, 그리고 얘는 p 모 비율.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 주사위 확률이 1의 눈금이 확률이 나올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쵸? 그게 P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 비율. 또는 여러분들 100개 자동차를 만들었더니만 1개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요 확률은 0.01이 되겠죠. 고장률이라고 하는 모 비율이라고 한다면은. 자, 그리고 평균 차이라고 하는 거는 뮤1 빼기 뮤2. 얘는 P1 빼기 P2입니다. 자,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일까요? 얘는 집단이 한 개인 경우고요. 얘는 집단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세 개인 경우는 없습니까? 세 개 이상인 경우는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는 문제다? 그 다음 챕터 8에 페이지 310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분산 분석 문제가 됩니다. 분산 분석 문제. 아노바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부터는 좀 전혀 다른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거 지금 하나 배워두셨으면은 요거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배우신 뒤에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집단이 그럼 3개 이상이 됐을 때 평균 차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배우게 되고요. 요 집단 3개 이상의 요거는 평균 차이고요. 그렇다면 집단 3개 이상의 비율은 어디서 구하느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챕터 9입니다. 페이지 334. 아휴. 범주형 자료 분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평균하고 비율하고 추정하고 검정하는 거는 이제 챕터 6, 7이 되는 거고요. 이제 집단 3개 이상의 평균 차이를 가는 게 챕터 8. 그리고 집단 3개 이상의 비율 차이를 검정하는 게 챕터 9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를 점차 확장을 해나가면서 예를 들어 평균이냐 비율이냐 대상을 확장하기도 하고요. 집단이 1개냐 2개냐 3개 이상이냐 라는 거를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요 통계 문제를 섭렵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다음부터는요, 사실은요, 굉장히 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업이니까 풀어야겠지만 이 다음부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실무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비율을 검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집단이 2개예요. 집단이 2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은 무슨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가? 요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집단이 4개라면 뭘로 풀어야 되지? 이런 거요.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균을 검정하고 싶은데, 한마디로 모평균이죠. 모평균을 검정하고 싶은데 집단이 1개예요. 그러면은 무슨 방법을 써야 될까? 집단이 3개면은 무슨 방법을 써야 될까? 이게 나중에는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요거 집단 2개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챕터 7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집단 4개의 모비율 검정은 챕터 9를 확인하시면 되고, 집단 1개의 평균은 챕터 7, 집단 3개 이상의 평균 검정은 챕터 8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통계든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모든 수업을 배우시든 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활용하려고 할 때 이게 책의 어느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보람이 있죠. 이걸 나중에 어디 써먹고 나중에 써먹자고 하다니, 뭐 여러분들 흔히 가면 대학에서 배운 거 없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대학에서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 또는 어디에 한정된 챕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쓸 수가 없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사실 많은 거 배우고 가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수업은 제가 요 챕터 6, 7 쪽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 수업은 요 부분을 가르치고, 마지막 이제 챕터 10 회귀 분석, 그거는 좀 아예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로 넘어가게 될 텐데, 제가 이 수업은 이제 조금 예제 위주로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실무에 나가서는 요런 문제를 풀 때는 챕터 6, 7, 8, 9 그리고 10 중에 어디 부분을 참고해야지 풀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것과 관련된 실습도 제가 마지막 한 주 동안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거 문제 푸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실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좀 잘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2개가 대응이 되는 문제이니 사실은 챕터 6만 풀든가 챕터 7만 공부하셔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수업으로 강조를 메인 바디로 하고 싶은 거는 여기 검정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몇 가지 풀어드리고, 또 이 검정 문제에서는 유형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수행하시기 전에 하나 더 확인을 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페이지
203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평균의 검정, 모평균 차이의 검정, 모비율의 검정, 모비율 차이의 검정, 그리고 집단 3개 이상의 검정,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었죠. 그쵸? 자, 그거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포들이 모두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모평균이다 모비율이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중심극한 정리가 먹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n이 30개 이상에서는 30개 이상의 모평균 모비율 검정 문제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냥 G분포를 쓰시면 됩니다. G분포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요거 챕터 6, 7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 G분포를 쓰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n이 30개 이상, 한마디로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중심극한 정리 CLT가 안 먹힌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경우는 뭘 쓰느냐? 여러분들께 그때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 T분포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T분포. 요거는 n이 30개 이하일 때 모평균과 모비율을 검정할 때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 요거 G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뮤로 하게 되는데, 요 t 검정을 할 때는 n이 30 이하니까 사실은 여기 시그마를 제대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사실은요. 왜냐면 요 평균은 어차피 중앙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그 개수가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그냥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0는 뮤는 몇이다라고 고정을 하기 때문에 요 뮤는 사실은 차이가 있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분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분산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본이 작은 경우는 루트 n분의 s라고 하는 표본에서 구한 분산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루트 n분의 s의 x바 마이너스 뮤, 한마디로 요것만 바뀌게 됩니다. 시그마를 s로 바뀐 분포가 t가 됩니다. t가. 자, 그래서 요 t 분포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카이스퀘어는 G 제곱의 분포입니다. 한마디로 정규 분포의 제곱의 분포예요. 이 경우는 어느 때 쓸 때 우리가 활용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집단 3개 이상의 모비율 검정, 한마디로 챕터 9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F분포는 뭐냐? 요거는 카이스퀘어 분의 카이스퀘어 분포, 한마디로 G제곱분의 G제곱의 분포일 때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들의 제곱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G제곱의 분포는 뭐냐라고, 요거는 이제 G제곱의 분포를 얘기하기 전에, 그럼 요 F분포는 어느 때 쓰느냐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분산의 검정, 요거 있죠? 요 시그마를 검정할 때, 그리고 집단 3개 이상의 모평균을 검정할 때, 모평균 차이죠, 정확히는. 모평균 차이, 모비율 차이 검정할 때 쓰는 챕터 8에서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카이스퀘어 분포라는 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뮤의 스퀘어일 수도 있고요.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의 스퀘어를 따르는 분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스퀘어니까 카이스퀘어 값은 무조건 뭐겠어요? 얘는 무조건 파지티브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F분포도 마찬가지겠죠? 요 놈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뮤의 스퀘어 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뮤. 요거는 이제 집단이 다른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거의 스퀘어 라고 하는 식의 분포를 얘기합니다. 그럼 얘도 여러분들 당연히 포지티브 값으로 나타나겠죠. 자, 근데 요놈이 됐든 요놈이 됐든 n이 굉장히 크면요, 여러분들 G분포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G분포이고, T분포는 제가 요 끝부분이 조금 더 많이 퍼진 분포라고 했죠. 근데 T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게 점차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져요. 요 그림은 여러분들 페이지 205페이지를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이스퀘어 분포도 요거는 이제 0 이상의 값만 같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카이스퀘어 값은 이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은 2일 때만 제외하고는 요런 식으로 점차 얘도 정규 분포 모양을 따르게 됩니다. n이 커질수록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페이지 203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페이지 209페이지를 보시면은 F분포도 얘랑 비슷한 형태로 커짐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요 자유도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유도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페널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 사이즈에.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여기 G값을 할 때는 그냥 N값을 N으로 뒀거든요. 한마디로 요걸 그냥 자유도로 뒀거든요. 자유도로. 근데 T하고 카이스케하고 F분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N-1이 자유도가 됩니다. 이게 자유도예요. 이게 자유도. 그럼 이 자유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요 T나 카이스퀘어나 F분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추정에 있어서 G분포보다 조금 떨어지는 추정이 되는 분포라 라고 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자유도 개념상 그 샘플 하나는 무조건 그 고정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로스 개념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자유도라고 하는 거를 G분포에 비교해서 떨어지는 추정 분포의 로스 때문에 n을 하나 정도 줄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 자유도 문제는 어디서 봤죠? 그 표본 분산 때도 마찬가지죠. 표본 분산 때도 우리가 n이 아니고 n-1로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T하고 카이스퀘어하고 F분포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자유도는 이제 n-1을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자유도라는 게 언제 어디서 쓰이느냐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추정 문제는 풀지 않고 검정 문제로만 그거를 알아본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검정 문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만 내고 교수는 풀지 않는다라는 불만을 제가 잠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대표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 7-1번을 보시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검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고, 이 표본 어떤 모평균이라는 게 맞는지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모평균이 맞는지 위해서 표본을 구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모평균은 확실한데 우리가 구한 표본이 과연 모평균에 맞는 표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평균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평균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표본을
표본을 분석하는 목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모평균이 확실한데 표본이 정확한지를 보기 위한 검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럼 H0가 뮤는 40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가 그냥 뮤제로예요. 여러분들 기존에 제가 적었던. 자, 그럼 뮤는 40에 대한 주장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뭔가요? 모평균이 확실치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표본을 구해서 우리가 요 모평균이 40이다라는 거를 검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A번 유의 수준 알파는 0.05에서 상단측 검정을 하라고 합니다. 상단측 검정. 자, 상단측 검정은 뭐냐?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생각해보면 상단측 검정, 하단측 검정을 좀 대충 얘기한 것 같군요. 뮤가 예를 들어 40이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양측 검정에 있어서 요 끝을 검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40이 아니다라는 거를 검정하기 위해서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우리 한쪽만 검정한다고 칩시다. 이쪽에 대해서만 나쁜 거예요. 요 작은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 경우는 뮤는 어떤 경우를 죄송합니다. 요게 H0, HA로 A인 경우는 양측이란 얘기고요. 자, 예를 들어 여기 한쪽만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크면 클수록 안 좋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H0는 뮤가 40보다 작다라는 거를 규모가설로 보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규모가설은 우리한테 좋은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평균에 가까운 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은 한마디로 뮤가 40보다 작은 거는 검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만 검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뮤가 40보다 크다. 이 경우가 우리가 상단측 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단측 검정. 자, 그럼 하단측 검정은 뭘까요? 이쪽을 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쪽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오케이요. 그럼 작으면 작을수록 안 좋은 거니까 큰 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작은 게 문제가 되는 대항가설로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지금 사실 여러분들 278페이지에 문제의 뮤는 40에 대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했는데 아래 A에서는 상단측 검정을 하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대로 규모가설을 못 잡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 문제의 편의상 이 사람이 낸 것 같아요. 저자가. 그렇지만 엄밀히 상단측 검정을 하려면요. H0는 어떻다? 뮤가 40보다 작은지를 주장하기 위한 겁니다. 뮤가 40보다 작은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했다 치고, 자, 그럼 A 유의수준 0.05에서 상단측 검정을 하래요. 상단측 검정. 그러면은 알파는 0.05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될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알파는 0.05 한마디로 여기 알파는 0.05고 여기 G 0.05 값을 봐야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아까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G 0.05가 아니고 알파는 0.05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양측 검정은 이거예요. 0.025 알파는 0.05의 양측 검정 요거는요. 요거 1번은 알파는 0.05의 상단측, 얘는 알파는 0.05의 양측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0.025씩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는 G 0.025로 봤던 거고요. 양측에서는. 상단측에서는 그냥 0.05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제가 1.96이라고 잡았는데 여기는 이제 0.05니까 아까 G는 그러니까 알파는 0.1일 때의 양측 검정 값하고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1.64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크기는 100이래요. n은 100이고 x바 우리가 표본을 하나 구해서 평균을 쟀더니만 40.6이래요. 요 100개의 어떤 게 40.6이라고 하는 수치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는 6이래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요 x바가 어딘가에 기본적으로 위치해서 여기 G값으로 뚝 떨어지게 될 텐데 어딘가에요? 뭐 여기든 간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GX 바로 얘랑 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뭡니까? GX 바에 해당하는 요 넓이, 한마디로 이 넓이 뭐라고 했어요? P-value라고 했죠. 유의 확률을 계산해서 알파는 0.05보다 큰지로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 GX 바가 G 0.05보다 작은지로 하는 방법 하나, 요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계산하시면 되겠죠? GX 바는 Gx바는 어떻게 될까요? X바는 루트 n분의 루트 100분의 6의 X바 40.6 빼기 몇입니까? 뮤가 40이죠? 이거를 계산하면은 여러분들 책에 나온 대로 1.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 G 0.05인 1.645보다 작죠? 한마디로 이 안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쪽에. 한마디로 요 중간에 더 가까운 위치에 포진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겠어요? 얘는 귀무가설을 억셉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귀무가설 요 뮤가 40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걸 딱 구했는데 예를 들어 1.645보다 큰 값으로 나왔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얘는 이제 리젝이 되는 거죠. 또는 아까 요 P-value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쵸? 그럼 1.0보다 1.0 값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 여러분들 397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페이지 397페이지 보시면은 G는 1.0일 때 P-value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값 자체가 다 P-value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P-value가 아니고 probability 값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G 1.0의 P-valu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니까 여기까지 값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1.0 값을 보면 0.8413입니다. G는 1.0일 때 P-value가 아니고 확률값은 P는 0.8413이네요. 그쵸? 그럼 P-value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값보다 더 안 좋은 값 이쪽이기 때문에 1 빼기 0.8413 한마디로 1 빼기 0.8413을 하면은 0.1587 그쵸? 자, 그럼 얘는 알파는 0.1보다도 크고 알파는 0.05보다도 크고 알파는 0.01 때보다도 크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행하는 요 세 개보다는 무조건 크기 때문에 다 억셉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B에서 알파는 0.16에서 상탄측 검정을 하라고 나오죠. 그쵸? 근데 이 케이스에는 지금 요 값이 P-value가 0.1587이기 때문에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0.16에서는 H0를 리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평균의 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예제 7-3을 한번 봐보죠. 아이고, 오늘 이것도 다 못 끝내겠네요. 예제 7-3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모평균의 검정 부분만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을 보면요, 공정운도 100도씨에서 만들어지고요. 정규 분포는 n은 62의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표준 편차에는 변함이 없으나 평균 강도엔 차이가 있어 보여서 변화시킨 공정온도에 생산된 제품들의 20개를 의미로 추출했더니 n은 20이죠. 근데 그 표본의 평균들이 62k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는 뭘까요? 어떤 공정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제품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의미니까 요 표본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공정 온도를 변화시킨 요 표본이 원래 공정에 있는 모집단의 그 평균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H0 뮤는 60kg이고요. HA는 뮤는 60kg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문제는 쉽죠? G값으로 구하든 P밸류 구하든입니다. 근데 G값을 무조건 알아야지 P밸류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GX반은 루트 N, 루트 20분의 시그마가 2의 제곱이니까 2죠. 그쵸? 그리고 62-60은 우리가 4.472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4대는 본 적이 없으시죠? 지금까지. 그쵸? 왜냐면 G값을 우리가 지금까지 3개 봤는데 1.96 1.64 1.64, 1.96, 2.57 이렇게 3개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4.472는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건 어떻겠습니까? 요거는 H0를 리젝하고 이제 요 공정에서는 60kg을 따르지 않는다. 강도가 60kg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판별을 내릴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예제 7-6을 보시죠. 자, 7-6 문제를 보시면은, 자, 2010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3 남학생의 평균 키가 10년 전 평균 키 169.27보다 3.1cm 커졌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400명을 살펴봤대요. 그때 평균 키가 171.7과 4.38이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뮤라고 하는 거는 169.27보다 3.1cm 커진 얼마입니까? 172.37로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귀무가설이 되는 거고요. HA는 뭡니까? 뮤가 172.37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문제상 사실 지금은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HA라고 하는 거를 뮤가 172.37보다 작다 라고 하는 하단측 검정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문맥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하단측 검정으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3.1cm 더 커졌다는 얘기는 3.1cm 이상 커졌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172.3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172.37도 괜찮고 174.37도 괜찮고 180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문제, 한마디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단측 검정 문제죠.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x바를, n은 400이고요. n은 400이고 x바를 구했더니만 171.7cm, 그리고 얘의 분산 s를 구했더니만 4.38cm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상 시그마가 주어졌느냐 라고 한다면 주어지지 않았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s라고 하는 거는
요 S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시그마하고 다릅니다만은, 왜냐면 S는 표본 한 개에 대한 분산값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S라고 하는 거하고 시그마라고 하는 거의 사실 차이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앞에 말한 거 잊어주세요. 요거는 이제 n-1에 요렇게 계산하고,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n분의 1의 시그마로 계산을 하죠. 그쵸? 근데 n이 400개라고 하는 거는 n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400으로 나누든 399로 나누든 사실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시그마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S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G는 루트 n분의 S x바 마이너스 뮤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루트 400분의 S가 몇입니까? 4.38. 38에 171.7 빼기 172.37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6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시면은 요 G값이 마이너스 3.06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얘도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 큰 수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리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제 7-6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G 0.01, 한마디로 여기가 0.01을 차지하는 G 0.01이 2.33이라고 나왔네요. 마이너스 2.33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마이너스 G 0.0이라면요. 그쵸? 그래서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얘는 뭡니까? 리젝. 한마디로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평균의 검정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모평균의 차들을 검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게 점차 뒤로 가면 갈수록 수업 시간이 조금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앞부분에 개념 설명을 하고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한 10분 정도씩은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조금 여러분들 집중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깜짝 문제는 예제 7-7을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한글 파일 같은 걸로 정리해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작성해서 스캔하거나 카메라로 찍어서 올려주셔도 되는데, 꼭 여기 7-7을 당장 보고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답이랑 맞는지 비교해보시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